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텍사스 본사 이전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고요. 아이온큐 CEO가 또 한 번 인터뷰를 나갔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왜 저는 아이온큐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3월 13일 아이온큐 CEO와 CFO가 켄토르 글로벌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최신 기술들을 가지고 각 기술 분야 리더들이 모여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CEO가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연설을 가졌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에 나서고 있고 되게 공격적이고 솔직한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이전에 피터 제프맨 CEO의 조금 그 유순한 모습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젊은 패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스몬드님께서 이제 저의 좋은 친구이자 오랫동안 교류해온 서양인 아이온큐 장기 투자자인데 이분이 정리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아이온큐 CEO가 최고의 연설을 했다. 알아야 할 것들. 우선 아이온큐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가격 유지뿐만 아니라 강해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가격을 내려쳐서 고객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 수요가 충분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고객이 뭐 본사의 서비스를 쓴다거나 양자 컴퓨터 사면은 뭐 파이낸싱 해주고 할인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그런 거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복잡한 성능 지표 다 필요 없다. 뭐 양자 볼륨이니 큐비트 숫자니 이런 게 아니고 매출이 중요하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제 복잡한 성능 지표에 얽매이지 않고 일반 회계 기준의 매출을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매출이고 니콜로 데마시는 아이온큐 핵심 목표를 매출로 잡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사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데에서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점인데 드디어 아이온큐도 매출을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는 서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이제 클라우드, 모바일, GPU가 그랬듯이 다음은 퀀텀이다. 아이온큐는 이 성장의 중심에서 시장을 주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에 찬 얘기. 아이온큐의 소형화가 기술의 핵심 동력이다. 상온에서 작동할 수 있는 소형화된 양자 컴퓨터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특히 항공기, 드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활용 기회가 등장할 것이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의 표준이 되고자 한다. 표준을 장악하는 기업이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도 애플의 iOS,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스, 엔비디아의 쿠다처럼 그런 표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형화 이 부분 제 채널 오래 봐오신 분들은 이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아이온큐가 상장 당시에 내놨던 자료고 지금은 없어진 자료인데요. 아마 기밀로 분류가 돼서 빠진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엣지에서 양자 컴퓨팅을 하겠다. 클라우드처럼 모아서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종단 끝에서 컴퓨팅을 한다는 건데요. 어떤 회사들이 있을 거냐? 금융회사, 컴퓨팅 중심의 기업, 방위산업, 그래서 언보딩 시킬 거다. 즉 이거를 탑재시킬 건데 어디 할 거냐? 항공 방산업체가 앞으로 차세대 항공기에 양자 컴퓨터를 탑승시키기로 했다. 저는 이게 AFRL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공군연구소. 지금 아이온큐가 미 공군연구소와 꾸준히 계약 규모를 늘려가면서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5,000대에서 25,000대가 여기서 팔리게 될 거다. 이게 소형화 그리고 상온에서 작동할 수 있는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기술의 가장 큰 잠재력 중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온큐 신임 CEO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 또 영업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이온큐가 텍사스와 계속 교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텍사스의 지오반니 의원이 텍사스를 양자기술 분야의 국가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텍사스 양자 이니셔티브를 도입했다. 텍사스도 뭔가 이제 돈을 써서 양자를 촉진시키겠다는 건데 SXSW라는 이런 기술 컨퍼런스에서 아이온큐의 필립 하라 이분이 이제 영업 이 정부 쪽 영업 담당인 걸로 알고 있고요. 스트레인저웍스라는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윌리엄 헐리 CEO가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둘이 2월 달에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자, 이게 2월 달 자료인데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이온큐 CFO가 최근 메릴랜드 본사 떠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아이온큐의 필립 하라 이 부장 이사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텍사스의 대규모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다. 초보한 통신이다 라고 하면서 텍사스 본사 이전에 열려 있다라고 했는데 1월 말에 아이온큐가 메릴랜드 주정부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1,000만 정도. 한 뭐 억, 10억, 100억?
그래서 이거를 확보에 실패했을 때는 본사 이전을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4월 15일에 메릴랜드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아이온큐도 전략적으로 돈을 더 줄 수 있고 더 확장할 수 있는 대로 가면 좋겠죠. 그래서 텍사스에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텍사스 국회의원이 나와서 그거에 부합하는 우리가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텍사스 라운드록이라는 이 소규모 도시인데 오스틴이라는 텍사스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 주변에 대래 40년도 넘게 된 본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온큐 이 사진에 뭐 해리유 부의장은 지난 분기에 나가긴 했는데 웬디 토마스라는 대래 자회사 사이버 보안 회사인 스큐어웍스 CEO가 있고요. 빌 스카넬이라는 대래 영업조직 사장이 지금 아이온큐에 이 사진으로 들어와 있죠. 근데 텍사스, 델과의 링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빌 스카넬 이 사람은 최근에 3월 12일에 아이온큐 주식 93,000주를 22불 정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 정도를 써서 자사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텍사스 델의 본사가 있는 주변으로 아이온큐가 와서 양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전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양자 네트워킹 비즈니스를 키우면서 텍사스 쪽에서도 입지를 넓히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빌 스카넬이 이걸 알고 내부자 매수를 했구나. 30억 정도 투자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불 정도 하잖아요. 아이온큐 주가. 그래서 20불 초중반대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제 개인 내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립 하라 상무는 아니죠. 부장 이사가 이제 텍사스 상원의원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SXSW 행사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냈다는 텍사스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이 뭐냐면 텍사스를 양자 산업의 선도주로 만들겠다. 양자 컴퓨팅, 네트워킹, 센싱의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하겠다. 그래서 뭐 말이 많은데 어쨌거나 돈 줄 테니까 텍사스 와서 해라. 대신 우리 주에 일자리 만들고 우리 주에 있는 기업들 좀 잘 되게 해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인이니까 이런 것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퀀텀 유니버시티 앤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포 텍사스 펀드라는 자금을 설립을 해서 앞으로 텍사스 내 양자 연구, 비즈니스 혁신,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자금 조달하겠다. 즉 아이온큐가 원하는 100억을 여기서 받을 수도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D-Wave가 지난주 후반기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별로 안 좋았어요. EPS나 매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 매출은 뭐 2022년 1분기 대비 상장 직후 대비 한 40%밖에 늘지 못했죠. 그래서 보면은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변화가 없는 대신 이 예약 수주 금액이 130% 증가했다는 거. 4분기 실적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으나 수주 금액이 500% 늘었다. 요게 조금 투자자들이 보면서 많이 샀던 이유인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1분기 가이던스를 굉장히 좋게 줬습니다. 1000만 불 이상으로 월간은 한 250만 불 정도로 봤으니까 4배 정도 주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D-Wave가 양자 컴퓨터, 정확히 말하면 양자 어닐러 장치죠. 최적화 분야만 할 수 있는 특수 장치인데 독일의 슈퍼컴퓨팅 센터에 한 대를 판매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D-Wave가 지속적으로 이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 이상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현금 보유액이 3억 불 정도 되는데요. 조정된 순손실 기준 4분기 한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면 좋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얘네가 유상증자를 더 안 하는데 과연 이게 일회성일지 아닐지는 투자자분들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D-Wave가 유용한 실제 문자에서 최초 양자 우위를 입증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두 개의 연구팀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개의 일반 노트북으로 2시간 만에 유사한 계산을 하거나 또는 뉴욕 대학교에서는 3일 만에 4개의 GPU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 제가 얻은 교훈은 구글, IBM, D-Wave 같은 회사들은 양자 우위, 우리 거 이 정도 할 수 있어라고 상징성을 중시하는데 아이온큐는 지금 매출 그리고 고객들에게 얼마나 쓸만한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도 D-Wave나 리게티 같은 경우는 3년 전 대비 거의 그대로인데 아이온큐는 6배, 7배 치고 올라가고 있고 올해도 작년 대비 2배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한다면 아이온큐가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매출이 2배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 이걸 보여주는 건 아이온큐밖에 없다. 니콜로 데마시 신임 CEO도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한테 분명히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밸류에이션 면에서 봤을 때도 아이온큐가 미래 12개월 예상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65배, 리게티는 230배, 디웨이브는 130배로 지금 리게티나 디웨이브가 더 이상 싸지 않은 구간에 들어갔고, 아이온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싼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온큐가 굉장히 저렴한 구간으로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아까 빌 스카넬이 20불 초반대에 샀기 때문에 한 20불이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이 월가의 예측 성장 매출도 봐도 작년에 아이온큐가 4천만 불 했는데 올해 8,500만, 내년에 1억 7천만, 27년에 3억, 28년에는 5억 불로, 뭐 피터 제프맨 CEO가 올해 1월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2030년에는 1빌리언 10억 불 매출하면서 흑자 전환할게 라고 했는데, 뭐 월가 예상도 얼추 맞는 것 같아요. 28년까지는 흑자 전환 보고 있지 않고요. 리게티나 디웨이브를 봐야 되는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흑자 전환 그때까지 없고 28년에 1억 불, 디웨이브도 흑자 전환 28년까지 없고 28년에 1억 불을 보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1억 불을 이미 26년에 돌파합니다. 즉 이 나머지 두 회사와 2년 이상 갭이 있다는 거죠. 아이온큐가 2년 이상 앞서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의 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리게티 CEO에 의하면 양자는 상용화 시점이 아니고 본격적인 매출 내려면 4, 5년 걸린다. 그리고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 공격하면서 너네 집 실용성 없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제대로 까발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초전도체 안에서는. 근데 아이온큐는 매출을 내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즉 제대로 양자 기술을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은 아이온큐밖에 없다는 거를 초전도체 진영에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입니다. 자,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 양자 토론이 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양자 시대가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이제 오는데 언제 올 것이냐로 포커스가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상용화 가치를 내며 앞서가는 기업 소수만 치고 올라가고 나머지 기업들은 도태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최근에 뭐 CEO도 바뀌고 유상증자도 하고 뭐 전임 CEO 매도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지만, 결국에 저는 피터 제프맨 CEO가 올해 초에 얘기했던 것 같이 2030년까지 10억 불 매출의 흑자 전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년 기다리면 그때 주가는 지금과 매우 다르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아이온큐가 이런 요인들로 부진하고 소외될 수 있지만 싼 구간이고 불확실성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아이온큐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20불 정도가 괜찮은 기회가 아닐까. 결국에는 아이온큐가 목표대로 한다면 아이온큐만 오르는 시점이 2차 폭등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1차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는 테마성이 짙어서 다 올라갔던 무분별한 상승이었고, 결국에 가치를 내는 기업만 올라가는 시점이 뭐 2030년이든 그 전에든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고. 자, 아이온큐 신임 CEO는 무엇보다 매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건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최고다 해도 돈을 벌어야 제대로 앞서고 있다는 증거고요. 아이온큐가 지금 지속적으로 텍사스와 교류를 해서 텍사스 정부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텍사스에는 델의 본사가 있고 최근에 델의 영업사장이자 아이온큐의 이사인 빌 스카넬이 아이온큐 자사주 93,000주를 30억에 매수했다는 거는 결국에 아이온큐가 본사를 가든 안 가든 텍사스에 뭔가 하려고 하는 걸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규모 양자 네트워크를 여기에 수주를 한다거나. 그래서 요거는 모니터링 해봐야 되지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는 저조했지만 가이던스 좋았고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면으로 봤을 때는 아이온큐가 지금 가장 싸다. 그래서 저라면 아이온큐의 성장 잠재력을 믿고 있고 매출이 제대로 찍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를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모든 회사들이 다 내가 뛰어나다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매출과 흑자 전환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밸류에이션적으로 쌌을 때 사는 사람들이 결국엔 큰 수익을 낼 거다. 그리고 저는 아이온큐가 지금 그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금과 될 수 없고요.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공유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